여기 일본의 대학교 강의실을 초토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 중 놀라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대학교 강의실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데이비드 코엔이라고 해요. 일본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나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는지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큰 강의실로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있었어요. 강의실은 넓고 밝았어요. 벽에는 여러 지도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위대한 지도자들과 용감한 병사들의 초상화도 보였어요. 저는 가운데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잘 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동기들의 수다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듯 조용히 공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또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는 에물의 일마즈씨가 눈에 띄었어요. 에물에는 터키에서 온 교환 학생으로 국제 정치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에물의 씨를 봐왔는데 그의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은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오늘은 뭔가 에물의 씨의 마음속에 우리가 배우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들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문이 열리더니 베냐민 레비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레비 교수님은 날카로운 지성과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실 때 어려운 주제라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군사 전략을 그림과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며 역사를 생생하게 만들어 주신 게 기억에 남았어요. 교수님의 존재 덕분에 저도 안심이 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교수님께서는 먼저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쌓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요, 단순히 힘과 숫자로만 강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더 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교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모든 나라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뭉친 나라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창밖을 보니 맑은 파란 하늘이 눈에 띄었어요. 맑은 날씨는 저에게 매일이 새로운 약속을 품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빠르게 필기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 군사력이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공유해 주셨어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도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혁신을 이루어 강해졌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 순간 많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흥미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에무레 씨의 눈에서도 말이에요. 마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의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곳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에게 호기심과 희망을 안겨주셨어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아이디어들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번 강의는 단순히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과 팀워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에 관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강의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에모레 씨와 같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모험을 할 준비를 하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강의실에서의 그 첫 순간은 특이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역사, 힘,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오는 강인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약속의 날이었어요. 저는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했어요. 저는 강의실에 앉아 공책을 펼쳐놓고 레비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교수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셔서 마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교수님께 집중했어요. 오늘은요, 교수님께서 시작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힘을 길러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사력이란 단지 숫자나 값비싼 기계들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 꾸준한 노력,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배우는 데서 나온 거예요. 교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큰 스크린 앞을 천천히 걸으시며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전투기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탱크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들의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사진만 봐도 그 기계들의 힘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들은 저희의 헌신과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셨어요. 터키에서 온 교환 학생인 에무레 씨도 평소에 우리 성과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은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발전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최신 군사기술 중 일부는 한국의 아이디어와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호기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전에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분주한 도시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도전을 극복해온 긴 역사를 가진 나라를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스크린에 저희의 군사비 지출과 다른 나라들의 발전 상황을 비교한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여기 보세요 라고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살짝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담긴 정신이에요. 우리 병사들과 엔지니어들은 팀처럼 함께 일해요. 저희는 열심히 훈련하고 항상 배우며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수님 말씀은 간단했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교수님 눈에 반짝이는 흥분이 보였고 그 열정 덕분에 저도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용감한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신 에이탄 바르신데이 같은 분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모든 순간마다 초침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그때 차분하고 집중하며 팀을 이끌던 바르신데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또한 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가 한국에서 얼마나 값진 교훈을 얻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이 여러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재건과 혁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나라예요 라고 하시며 분주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와 작은 실험실에서 큰 아이디어를 내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흥미진진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강의실은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 저도 어떻게 한국이 우리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을까?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배움, 그리고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힘이 고립이나 오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강렬한 교훈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실 때쯤 저는 많은 질문과 영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강해지는 세상을 그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첨단 무기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어디에서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레비 교수님께서 한국과 우리 군사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강의실 안은 조용한 흥분과 사려 깊은 표정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터키에서 온 교환 학생 에무레 일마즈 씨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에무레 씨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눈에서는 강한 감정이 번뜩였어요. 그 순간 강의실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라고 에무레 씨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군사력을 한국의 기술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는 물론 고난의 역사도 아주 달라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말을 멈췄어요. 몇몇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레비 교수님께서는 에무레 씨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에무레 씨 걱정하신 부분 잘 이해했어요. 모든 나라는 고유의 역사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 통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교수님 말씀은 간단했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요. 하지만 에무레 씨는 교수님 설명에 만족하지 않으신 듯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 성과는 우리 스스로 서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한국 같은 나라의 아이디어에 의존하면 우리의 성공이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에무레 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남들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공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상하는 법이니까요. 그러자 레비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셔서 명확한 화살표와 상자가 그려진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나라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 역사, 고난, 그리고 승리예요. 하지만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여러 곳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야 해요. 우리 경우 그 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우리 자신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교수님께서 잠시 멈추시며 그 그림이 자리 잡도록 하셨어요. 한국도 고난과 위대한 혁신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그 물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한국 모두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치 제 눈이 서서히 열리는 대화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명확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은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에무레 시조차 교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저도 손을 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려는 뜻을 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건 우리 자신의 작업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제가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각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함께하는 것과 같아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레비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데이비드. 배움은 팀워크예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죠. 교수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에무레 씨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차분해진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에무레 씨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아마도 제가 우리 힘이 오로지 우리만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 너무 몰두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잠깐 제게 마주쳤고 그 안에서 이해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어요. 열띤 토론이 존중하는 대화로 전환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서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레비 교수님께서는 명확한 예시와 쉬운 말로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수업이 서로 신뢰하고 팀워크를 이루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가치에 관한 대화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긴장감은 사라졌어요. 에무레 씨와 저도 서로 작게 끄덕이며 어쩌면 그날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무언의 합의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 토론은 극적이고 격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맑아졌고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격렬한 토론이 끝난 후 레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실 때 매우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목소리는 차분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역사는 라고 레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함께 협력하고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 역사를 울퉁불퉁한 길처럼 상상했어요. 그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를 형성한 수많은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역사 속 진정한 영웅인 에이탄 바르신 대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르신 대위는요?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며 엄청난 용기와 팀워크를 보여주신 리더였어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으셨죠. 그의 이야기는 힘이 단순히 강력한 도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바르신 대위가 제복을 입고 혼란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결연한 모습으로 팀을 이끄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용기가 마치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어요. 레비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바르신 대위 같은 분들이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은 우리 역사의 고난뿐만 아니라 희망, 회복력,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온 수많은 도전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각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강한 기반을 다진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주제를 조금 바꾸셨어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을 보세요. 한국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수많은 어려움 끝에 그들은 혁신과 열심히 일하는 힘으로 나라를 재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영웅들에게서 배운 것처럼 한국도 자기만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저는 분주한 거리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이겨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용감한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각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승리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진 순간들이 보였어요. 마치 모든 장마다 팀워크, 용기,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가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저는 역사가 우리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게서도요. 역사 속에서 힘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서로 도와가며 나누는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죠.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격려해 주시자 제 소박한 말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았어요. 레비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요, 데이비드. 우리 역사는 혼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결과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고 사려 깊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어요. 이전에 논쟁했던 에무레 씨조차도 역사에서 배움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역사가 단순히 날짜와 사건이 나열된 지루한 과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실제 사람들, 실제 도전, 그리고 실제 승리로 가득한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도 같은 역사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열어주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힘은 과거를 기억하고 배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바르신 대위의 이야기든 회복력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는 함께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교훈은 제 마음속에 남아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 배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과거의 힘부터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식까지요. 물건들을 챙기며 한적해진 복도로 나서면서 교수님 레비께서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임을 느꼈고 저도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복도 끝 창가 근처에 서 있는 에무레 씨가 눈에 띄었어요. 그의 눈은 밖에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사색에 잠긴 듯 했어요. 강의 시간에 에무레 씨의 강한 말투가 침묵을 깨뜨렸던 그 열띤 토론이 기억났어요.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에무레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분노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으로 바뀐 얼굴을 보였어요. 물론이죠, 데이비드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오늘 수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희는 교실 소음이 멀게 들리는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그 순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고 이 대화가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무레 씨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라고 시작하시며 저는 강의 시간 동안 많이 화가 났었어요. 한국의 아이디어가 언급될 때 우리 성과가 의심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항상 우리 힘은 오로지 우리 역사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해왔었어요. 그러고는 잠시 멈추시며 제 눈을 바라보며 이해를 구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약해 보일까봐 걱정했었죠. 그런데 오늘 레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듣고 보니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면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다리를 놓을 때 강한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그 기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에무레 씨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복도는 우리 목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제 말씀이 차오르는 것을 눈빛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항상 우리 역사는 독립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곳의 아이디어가 섞이면 우리 정체성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체성은 여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훌륭한 아이디어 하나하나, 배우는 모든 교훈들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잇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선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랍니다. 제 말이 잠시 그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잠시 멈췄어요. 에무레 씨는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게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나무에 물이 공급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나라도 그 나무와 같고 그 물이 여러 곳에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그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자 저도 따뜻한 희망을 느꼈어요. 마음을 바꾸는 건 괜찮아요. 배운다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이니까요. 서로의 강점을 나누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에무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 힘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걸 점점 알게 되었어요. 설령 우리와 많이 다른 나라와 함께 하더라도 말이에요. 저희는 그날의 교훈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몇 분 더 이야기했어요. 저는 때때로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모든 일을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에무레 씨도 자주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 증명하려 애썼던 경험을 인정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대화는 서로 다른 시각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지고 희망을 느꼈어요. 에무레 씨와의 대화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서로의 신념에 도전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마음의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대화는 모든 사람이 변하고 듣고 배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순간 속에서 미래가 밝고 가능성, 공유된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셨어요. 저는 민준 씨가 힘든 시기를 겪은 후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집중했어요. 그는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며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준 씨께서는 우리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렬했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애물의 씨와 나눈 대화와 같이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세미나 도중 저는 질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께서는 미소 지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큰 변화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의 답변은 저에게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강의실 밖에서 에무레 씨를 만났어요. 그는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도 그가 이번 행사에 감동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힘은 오로지 우리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자라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에무레 씨. 오늘 저는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매력을 합치면 정말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답했어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안에 새로운 빛을 품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은 길고 많은 교훈이 있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배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세상과 더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스라엘, 한국 또는 어떤 나라에서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갈 기회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마치 놀라운 여정의 시작과 같았어요. 이해와 단합,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여정이었답니다.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